정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덥다 보니까 그죠? 네. 뭘 음식을 먹어도 빨리 먹게 돼서 자주 혀를 씹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발음이 좀 셉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자, 시장 소문 얘기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무슨 또 소문이 돌고 있는지 풍문이. 소문은 아니고요. 이제 뭐 사실인 거고. 팩트에? 예, 팩트 일단 일진 다이아 부분인데요.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통과를 하고. 일진 다이아. 예, 이 자회사인 하이솔루스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정도쯤에 이제 시장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일진 다이아는 공업용 다이아잖아요. 그렇죠. 공업용 다이아가 주력이고 예. 쓰이는 분야는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그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미세하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세 드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돌을 이제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연마시키거나 이제 드릴링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 이러면은 많이 얼뜻 생각나는 게 이제 유리 그쵸. 커팅할 때 그렇게 많이 쓰죠. 예, 옛날에 유리칼 앞부분에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도가 이제 강하니까. 이거를 스크래치를 내 가지고 끊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시장 공업용 다이아몬드 시장 자체가 시장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기존까지는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드비어스사 이 두 개 회사가 독점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 90% 정도를 독점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이 몇 번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특허 소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일진 다이아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 시장에 그 글로벌 메이커로서 3사가 이제 이름을 올린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하고 드비어스사하고 일진 다이아 이 회사 세 개가 전 세계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그 좀 파업이 있었어요. 1년 가까이 이제 파업이 있으면서 회사가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작년에 파업이 타결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적자가 났어요. 네. 이제 올해부터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일진 다이아는 그 자회사인 예전 이름은 일진 복합 소재였죠. 일진 복합 소재가 이제 이름을 변경해서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회사로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친환경 앞으로 미래의 대세인 친환경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 수소 탱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가 일진 다이아 상장을 준비하는 일진 하이솔루스. 예. 이 회사가 이제 수소 탱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타입 4로 이제 700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한 겁니다. 이제 타입 1, 2, 3, 4까지 있는데 레벨이 레벨이라고 일단은 소재나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이런 차이도 있지만 타입 1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많이 보셨죠? 그 가스통. 네. 우리 LNG 통이라든지 LPG 통이죠. 그런 가스통 같은 경우는 타입 1 같은 TYP 타입 1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보강제를 해서 만든 게 타입 2. 타입 3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보강을 시켜가지고 압력을 더 견딜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타입 4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강철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에다가 탄소 섬유를 이제 감아서 만들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크랙 간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버틸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초기에 시장에 나왔을 때 뭐냐면 수소 폭탄을 연상을 해가지고 이게 터지게 되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험한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탱크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이거를 여기다 총을 쏘기도 하고 차량에 탑재시켜서 그거를 부딪혀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전부 다 이제 안에 수소가 그 확산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틈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뭐 구멍이 뚫린다 하더라도 폭발보다는 순식간에 가스가 다 배출돼 버려요. 배출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불이 붙지 않고 다 끝나게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되게 좀 안전하죠. 안전하기지만 이 압력을 엄청나게 큰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는 특수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들이고 일진 하이솔루스가 현대차에 100% 수소 탱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1,150대 정도 수준이었던 이제 납품 수준이니까 2020년 작년에 이제 6,560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 정도가 뭐 다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정부 지원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보조금이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납품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수소 트럭들이 이제 유럽 쪽에 렌탈 사업을 하고 있죠. 현대차가 스위스에 납품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이 트럭에도 탱크가 이제 수소 탱크가 들어가죠. 이 수소 탱크가 7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나의 탱크 하나의 가격이 넥소에 들어가는 제가 예전에 보면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 가격 하나가 3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넥소에는 3개가 들어가는데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큰 용량의 탱크가 7개 정도씩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 산업이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수소를 운송하는 이 운송 탱크로리 같은 개념의 차량들도 필요하거든요. 이 차량이 특수 차량, 이 탱크의 파이프 수소를 보관하는 이 탱크를 또 만들죠. 여기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좀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도 봤는데 유럽에서 정리 좀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기사 말씀하셨으니까 뭐 뭔 매체에 나왔지만 EU가 유럽연합이 탄소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향해서 얼마 뭐 1조 원대에 대한 이런 탄소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탄소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다시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한테 자기네들한테 수출하려면은 그 비용을 관세 개념인 거죠.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국가를 형성하는 뭐 산업군이면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는 대표적인 게 뭐 시멘트, 시멘트, 철강. 철강 제철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딱 할 때 보면은 석탄하고 철강석을 집어넣어서 녹여가지고 코크스라는 거, 뭐 철광석, 코크스, 뭐 석탄, 무연탄,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용광로에서 굴 쪽에 연기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간에 이제 배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석탄에 보게 되면은 주요 성분 중에는 탄소하고 산소 뭐 이런 개념들이 탄소하고 산소 이게 석탄이 탄소 덩어리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철강석 응축시키면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우리 슈퍼맨 영화 보면은 뭐, 흑연이라고 하는 건 뭐 상당히 고온과 고압을 동시에 가함으로써 이제 공업용 다이아도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산합니다. 더 천연 다이아를 깎아가지고 하지는 아닙니다. 이제 일반적인 탄소 덩어리를 갖다가 고압을 해서 만드는데 어쨌든
유럽의 그 탄소세가 이제 이슈가 더 되고.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딱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부분들이 이제 타격을 좀 많이 받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소 환원 제철. 예.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이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찌 됐건 수소라는 게 또 이슈군요. 네. 뭐 매칭은 잘 어렵긴 그렇죠.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석탄을 집어넣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소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수소하고 철강석을 반응시켜 가지고 철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인데요. 아, 석탄이 그럼 연료로 떼는 형태가 되나? 아니요. 뭔가 있겠죠. 예. 정확한 건 제가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이게 화학식이 또 예, 화학식이 들어갑니다. 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진행되는데 어쨌든 여기다 수소를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수소를 집어넣으려면 수소를 일정 부분 또 보관하고 있는 보관소가 있어야 되죠. 네. 이 탱크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가장 기술력이 높은 일진 하이솔루스가 같이 연계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후법의 강화로 네. 친환경이 조금 더 뭐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네. 거기에 이제 수소 얘기가 있고 수소를 저장하는 일진 다이아의 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준비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진 다이아를 현재는 볼 수 있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면 일진 다이아가 일진 하이솔루스의 주식을 86% 정도를 들고 있어요. 거의 뭐 절대적으로. 예, 절대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신규 상장을 통해서 이제 약 1,000만 주 정도를 공모 예정인데 그중에 네. 726만 주 정도가 신주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약 360만 주 정도가 이제 구주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진 다이아가 보유한 360만 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네. 360만 주 정도를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구주 매출. 네. 약 공모가 밴드가 33,300원에서 37,500원 정도 뭐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300원 정도의 최하단 부분을 잡았을 때도 1,100억 정도의 자금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일진 다이아가 또 유동성 부분에 대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86%에 대한 지분율이 이제 59% 정도로 줄어들게 되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절대적인 최대 주주로서 이제 갖고 가는 부분들 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진 다이아가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예. 일진 다이아 시가총액이 6,300억 원인데, 네, 그렇죠. 뭐 그러면은 자회사 상장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눈높이를 보던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일진 다이아를 9천억대 수준까지도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면 일진 하이솔루스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네.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도 이제 뭐 자회사니까 할인 깎아서 한 네. 30%를 엎어친다 치면은 네. 1조 아까 5천억? 네. 그러면 한 5천억 정도? 60%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요. 네. 네. 60%. 뭐 그럼 계산해봐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진 다이의 시가총액은 자회사 지금 자회사 지분 정수 수준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본업이 이제 유동성 공급을 받아가지고 구주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 자금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동남아시아의 큰 시장들을 잡기 위해서 오케이. 이제 베트남 쪽에도 이제 지출을 했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매출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진 다이아를 먼저 들어봤고. 예. 자, 시장에 또 소문, 풍문, 뭐 내지는 뭐 핫 기업들, 뜨거운 이슈가 되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예. 서버를 저 시면에다 떨어뜨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사를 딱 보는 중에 네. 그 데이터 서버죠. 이 서버를 이제 박스 안에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이 많이 발생되고 24시간 돌아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도에 일정한 온도를 좀 유지해 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냉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막을 못 치고 있어요. 예. 어디서 쳤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형님 즉흥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 냉방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바닷속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아니 근데 기후 뭐 온난화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 주 큰 이슈는 폭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뭐 전력 문제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선 관련 네. 스마트 그리드 네. 뭐 이쪽이 약간 주목을 받았고 이번 주에도 뭐 그쪽은 초반에 네. 일단 더우니까 예. 서버가 더우면 안 되잖아요. 더우면 끝나는 거죠. 이제 네. 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시키려면은 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갈 네. 거고 그래서 그냥 심연까지는 심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바다에다 어쨌든 바다 속에 속에다가. 바다 속에 넣어서 바다의 물의 그 일정한 온도를 그 이제 유지를 통해서 약간 영화 속에서나 볼 만한 일이지만 실행을 하려고 좀 데이터 뭐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우리 관련된 기업으로 보게 되면은 케이블? LS 전선, 그렇지, 예, 전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바다 속에서 이제 데이터가 되니까. 뽑아야 되니까. 전력도 글로 가야 되고.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이게 환경 이슈 말씀하시니까 하는 건데 이제 지난주에 유럽에서 이제 폭우가 쏟아지면서 네, 난리죠. 특히 독일의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났고 순간적으로 중국도 지금 홍수 때문에 또 난리고. 네, 이게 폭우가 와고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상 이변 중에 특히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 중에 하나인 플레온가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쓰지 말자라고 해서 프레온가스가 대표적으로는 에어컨에 들어갔던 과거에. 그렇죠. 요즘은 프레온가스를 거의 안 쓰잖아요. 예, 대체제를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용 냉각도 그쪽으로. 네, 다 대체제를 요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유럽에서 이제 그 프레온가 추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암암리에 계속 써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유럽이 피해를 당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제재를 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반사적으로 뭐 여러 한국 업체들이 또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거? 지난번에 이제 휴캠스 말고? 네, 휴캠스 말고 어쨌든 이런 대체제 케미칼? 플레온카스의 대체제 이런 회사들 특히 케미칼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뭔가 재료가 나오면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는 우리의 장기이고 장점이긴 한데 이게 또 뭐랄까요 뭐 어수무수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내버리는 건 변죽만 올리다가.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될 거고. 네. 창문형 에어컨? 네.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신일전자, 파세코, SCD, 유니아림체 이 에어컨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계절적인 특수성, 이 계절주는 항상 뭐 있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네요. 올해는 일단은 저도 이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되게 덥기 때문에 에어컨 소요가 좀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한 달 넘게 계속 지켜봤거든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0% 이상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대중의 시선을 끄느냐 못 끄느냐가 요즘 주식시장의 판도예요. 시세의 판도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이고 밸류에이션이고 뭐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네. 여기서 올해부터는 또 이제 창문형 에어컨에 올해부터는 삼성전자가 진출을 했습니다. 뛰어들었네. 원래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네모난 박스 여관이나 뭐 슈퍼업소 가면은 창문에 뚫려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따로 설치하는 그것이 없이 창문만 있으면은 자가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출시가 된다는 거죠. 출시가 다 됐고 실외기가 없나 봐요. 또 그게 일체형이죠. 실내기가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에어컨에 가장 보게 되면은 가동시키면은 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창문형 에어컨들 같은 경우는
자가 증발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생되는 물을 자체적으로 증발시켜 버리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물이 이제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편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네. 또 그밖에 어떤 기업들 얘기들이 예. 있던가요? 지안바이오가 이제 지안홀딩스의 1인 자안바이오. 죄송합니다. 자안바이오. 네. 예. 자안홀딩스의 1인이 최대 주주로 변경 공시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모르는 회사. 예. 좀 하고 고영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연결 기준 매출액이 672억 원, 영업이익으로 약 115억 원이 이제 전년 대비 YOY 전년 대비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7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예,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이죠. 놀라운 예. 실적. 네. 그렇죠. 저런 회사들도 굉장히 왕왕 있어요. 네. 장비 제조업 중에 저희도 지난주에 한미 반도체를 한번 네. 관심 있게 얘기했는데 예. 아마 이번 주 실적 나오면 저기도 뭐 놀라운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도 예상 실적 발표했을 때 상당히 좀 놀랍게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한미 반도체도 좀 많이 실적이 좋을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몇몇 네. 기업들 잘 찾아내면 하여튼 믿을 건 실적이긴 한데 시세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요즘 제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게 정말 이제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반영을 해주고 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고 그거를 그 기업의 가치가 오르니까 그것만큼 주가가 상승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정상인 시장인데. 예, 정상인 시장인데 요즘 움직임은 어떤 특별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확 하면서 네. 주가가 어느 순간 쭉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어렵죠 그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좀 씁쓸해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길게 보고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봤을 때는 회사의 가치에 대한 본질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영원한 숙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 정보회의였고요. 네, 일단은 수소와 친환경 이런 관련 이슈로 자회사 상장 준비하고 있는 일진다이아가 오늘 네. 포인트. 알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